자, 오늘 내용은 비트코인 단타로 수수료 빼고 얼마를 먹어야 할까? 단타로 수수료 빼고 얼마를 먹어야 할까? 그러면 우선 거래소별 수수료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수수료가 메이커 지정가는 0.02로 동일하고 테이커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오늘은 가장 저렴한 비트겟의 0.04%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네. 수수료가 헷갈리는 이유는 자산 대비와 베팅 대비를 헷갈려서 그렇거든. 해외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당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니까 계산이 편해. 예를 들어 가지고 수수료가 한 틱과 같다. 그러면은 왕복 두 틱이 수수료로 나간다. 그리고 목표가도 뭐 20틱이다. 그럼 20틱 중에 수수료가 두 틱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 코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 자산의 몇 배를 베팅을 한다. 이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지. 네. 1차원적인 답은 매우 단순해. 베팅한 금액 곱하기 수수료를 하면 돼. 레버리지랑 상관이 없어. USDT가 100이다. 그러면은 100달러의 수수료에 0.08%를 곱하면 돼. 0.04% 왕복하니까 0.08%. 네. 그러니까 100 USDT 베팅 그러면은 0.08달러가 수수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0.08달러 하면은 100원 정도네? 뭐 눈꽃만한 걸로 보이지만 만약에 100배 레버리지를 해서 100달러라면 실제 그 중에 내 돈은 1달러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베팅한 금액 기준으로 하면 1달러에 0.08%면 수수료가 8%잖아.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 야, 8%나 수수료를 내고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10배 이상을 쓰면 안 돼. 10배 내면은 0.8%니까 그 정도면 괜찮아. 보통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애매하게 결론을 안 내겠지. 승률 55%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베팅을 해야 하는지, 수수료 빼고 실제로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명쾌하게 계산을 해보자. 네. 단타는 일반적으로 하루 안에 매매를 끝내는 거래를 말하는데 하루에 한 번 또는 5번까지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해. 그런데 하루에 생기는 변동성이 한계가 있지. 움직여봤자 1에서 6% 정도. 그런데 수익을 내야 돼. 대략 하루 평균 3% 정도 변동성이 생긴다고 보면 내가 투자의 신이 아닌 이상 3%를 다 먹는 건 불가능하고 많아봐야 1% 정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있겠지. 네. 물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매하면서 포지션을 안 가지고 있으면 현기증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트레이더라기보다는 도박쟁이라고 봐야 되니까 제외하고 네. 적어도 최소한의 자리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한두 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50번 정도 매매를 했다고 치자고. 이겨도 1%, 져도 1%의 게임에서 승률이 55%라고 치면 네. 계속 승률을 55%를 할 거야. 꾸준하다는 가정하에 그 정도면 훌륭한 트레이더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50번의 매매 중에 대략 27승 23패 정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순수익은 1%씩 4승이란 말이야. 23승 23패는 어차피 또이또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수수료는 50번의 왕복이니까 100번이 나가. 그럼 수수료가 4%야. 자, 그럼 결론이 났지. 1차적으로 승률 55%에 회당 목표 수익, 목표 손실을 1%로 하고 자산 전체 100%를 베팅을 하면 수수료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면 방법은 목표 손절 값을 늘리거나 승률을 올릴 수밖에 없네. 근데 뭐 애초에 본인의 승률을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승률이란 게 함부로 오르는 게 아니지. 승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렇죠.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손익비 1로 꾸준히 60% 승률이 넘는데 하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받아주시면은 열심히 배우러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진입 횟수가 줄어든단 말이야. 목표 손절 값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네. 그럼 베팅 금액도 늘려야겠지? 베팅 금액을 늘린다는 얘기는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지. 레버리지를 쓰면 파산 확률이 생긴다. 그러면은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손절밖에 없어. 네. 그런데 베팅 금이 늘어나면 슬리피지도 늘어나고 수수료도 늘어나. 그러면 그 높은 비용을 제외하고도 수익이 나겠지? 아까 전에 일단 한번 계산을 했잖아. 목표가 1%, 손절가 1%로는 수익이 안 난다. 네. 그러면은 2배로 한번 올려봅시다. 기대 수익을 2배로 올려가지고 이겨도 져도 2%인 게임을 하게 되면 해당 기대값도 2배로 올라서 0.2%가 되겠지. 네. 그럼 수수료는 0.08이면 남긴 남아. 근데 느낌이 좀 그렇잖아. 그치? 내가 얻을 수 있는 총 기대값의 40%가 수수료면 굉장히 비싼 느낌이 들잖아. 그치? 그러면 3%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제서야 수수료가 27% 정도에 해당하니까 요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할만한 것 조금 같아요. 할만한 네. 그런 수준이 되겠지. 그러면 1차적으로 결론이 난 게 목표 손절값은 최소 2%, 가급적이면 3% 이상으로 잡아야지 수수료를 이기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네. 게 1차 결론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내가 레버리지를 얼마를 써야 되냐? 켈리 공식에 넣어보면 되지. 켈리 공식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꼭 듣고 오세요. 켈리 공식에 필요한 조건이 이겼을 때 얼마, 졌을 때 얼마, 승률이 얼마, 요 조건만 알면은 적정 베팅 규모를 계산을 해주자는 거지. 이 경우에는 이겼을 때는 목표 수익 3%에서 수수료를 빼서 2.9이고, 졌을 때는 손절가에다가 0.08 수수료를 더해서 3.08, 네. 승률 55%, 모든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을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켈리 공식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돼. 미리 계산을 해놨어. 2%로 했을 때는 적정 레버리지가 300%. 대략 네. 3배, 3%로 했을 때 244, 4%로 했을 때 200, 5%로 했을 때 168%.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지. 대부분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목표 금액도 훨씬 작게 하고 베팅도 훨씬 크게 해. 그렇잖아. 보통 단타 하신다라는 분들이 레버리지는 조금 쓴다라는 사람들이 5배, 아니면 조금 많이 쓴다 그러면은 10배, 이런 식으로 맞아요. 레버리지를 쓰고, 목표값도 레버리지가 크다 보니까 한 1%만 먹으면은 한 10% 먹은 것 같잖아. 그치? 10배 베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좋다고 바로 끊어버리고, 그럼 훨씬 작게 하지. 저번 시간에 계산해 봤듯이 그렇게 적정 레버리지보다 높아지면 오히려 기대 수익이, 기하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를 이미 공부를 했었지. 자, 그래서 결론이 목표 수익과 손절은 가급적 3%를 넘어야 된다. 네. 그리고 레버리지는 3배 이하를 써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지. 자, 근데 네. 오늘 컨텐츠가 단타를 했을 때 얼마 정도를 걸어야지 수수료를 이길 수 있냐라는 컨텐츠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단타를 하면 수익이 안 나던데요. 네. 그렇지. 그렇게 결론이 났지. 네. 목표 수익과 손절을 3% 이상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하루 변동성과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매매가 끝나질 않지. 그치?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55% 승률로 단타를 치려면 최소 2% 이상, 웬만하면 3% 이상 목표가를 설정하고, 레버리지는 3배 이하로. 네. 목표가가 클수록 레버리지는 더 낮춰야 된다. 점점 낮아졌지? 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단타를 하지 말자가 아니고, 목표가 손절가를 적정 비율로 맞추면 단타를 저절로 안 하게 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봅시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꿀잠 자요. 네, 여러분 꿀잠 자요.